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 정책자금 BJ 빅머니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처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음, 네. 경북 테크노파크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하는 사업을 현재 끝났어요. 네, 9월 말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정된 기업들에 한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해드리는 컨설팅 사업 같은 거예요, 이거. 음. 먼저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설립 지원 사업을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뭐 업종 상관없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지원 대상에 나와 있듯이 경북 100대 프라이드 기업 또는 올해의 경북 테크노파크 신규 또는 재선정 기업. 이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100대 프라이드 기업이라는 뭐 인증 같은 걸 하고 있는가 봅니다. 해서 업종은 5대 주력 산업 및 3대 경제협력권 산업이 산업을 하고 있는 그 밑에 이제 좀 부가 설명이 나와 있죠. 주력 산업은 디지털 기기 부품, 에너지 소재 부품, 성형 가공, 기능성 바이오 소재, 모바일 융합. 협력 산업은 자동차 융합 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네, 요런 업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스스로 그 연구 개발만 하고 있지 말고 연구소 자체를 이제 설립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 설립을 하면 혜택이 있죠. 여러분 뭐 여러 번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런 혜택.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혜택을 생각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고가치 또 뭐 고기술력을 좀 예, 연계하기 위해서 그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R&D 그 과제 그렇죠. 무상한 출연 자금에 대해서 많이 잘 몰라요.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못 듣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계를 해주기 위해서 R&D 과제를 하려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력 확보는 뭐 지방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행정적 절차 또는 뭐 어떤 서류상으로 그 에, 연구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한 그 서류적인 부분으로 연구소 설립 인정을 좀 받기를 바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 경북 테크노파크랑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는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네, 제외 대상을 먼저 보면 당연히 부도, 자본, 전액 잠식, 국세, 지방세. 당연히 이거 뭐 체납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 특별히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게 이제 이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 물론 이제 기업 신용 평가 등급도 당연히 이제 예, 오히려 이런 지원 사업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조금 최상위보다는 조금 그 밑에 BB나 뭐 그 정도 B 등급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이 있는 대표자나 뭐 그 기업이 해당이 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지원 내용은 400만 원, 기업당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한테 400만 원을 줍니까? 아니죠. 네, 그 컨설팅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 연계기 컨설팅 회사한테 4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부담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략 뭐 한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당연히 부가세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어, 그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접수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9월 19일부터 9월 30일. 이미 지났지만 한 10여일 정도 되는 거죠. 어, 제가 여기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하니까 혹시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거나 뭐 하실 생각이 있다면 꼭 연락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되게. 예. 그래서 아직은 이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이 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을 하면 이거에 따른 연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직은 R&D 연계 과제를 해주진 않아요. 네. 당연히 경북 지역에 해당이 돼야 되고 전라남도 전남이니까 전라남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신청하실 수 있죠. 네. 이게 연구소 설립 지원을 주로 그 수도권 이런 쪽에서는 잘 못 봤어요. 네, 거의 없고 지방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도권에 있는 테크노파크, 서울 테크노파크, 예, 서울 테크노파크는 지원한 사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찾아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경북 지역, 경상북도 뭐 신청 서류도 간단해요. 연구소 설립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당연히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네. 아, 그다음에 평가 결과 수락 확약서, 또 중복 금지 확약서. 확약서는 그냥 서명하는 내용이에요.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설립 사업계획서 내용 작성하시는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서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이제 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내용하고 많이 유사해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그 경북 TP 기업 지원단에 있는 연계되어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그 부분을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안양 지역은 어디서 지원해요?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이거는 이제 컨설팅 지원인데 만약에 안양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없다 그러면 저희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연구소 설립 인정 코칭을 받고 싶으시면 무상으로 하실 수 있고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기를 바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최신 사업인 성공보장부 후불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안양 지역에 계신 기업들은 저희 카페에 신청해서 하시면 되겠죠. 음, 연구소를 설립 인정을 하는데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한국산업기술개발협회 아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이타 거기에다가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이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토대로 하시면 그냥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설립 인정하는데 뭐 신청 비용 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컨설팅 부분을 기업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상 제가 이제 예전에 경험했던 그 뭐냐 법인 보험사에서도 연립 연구소 설립 신청서를 이제 대신 작성해주고 이렇게 신청해주고 하는 비용을 한 300만 원 정도를 받고 해요 컨설팅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많이 없고 요즘은 이제 기회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컨설팅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 3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데 굳이 그걸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사업으로 컨설팅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어, 요런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또 받으시면 이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네 그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한번 진행했던 기업들에 대한 무슨 뭐 어떤 뭐 기업 역량 강화 인증 뭐 그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경북 테크노파크에도 제가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김기영 대리님. 네, 이분하고 통화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경상북도 쪽에서는 아직은 그 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지원을 해서 연구소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뭐 추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주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하는데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차 공고예요. 이만큼 지방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5번이나 공고를 내서 제발 연구소 설립을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겠어요. 그 좀 다른 건 전남 지역에 있는 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지원을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시면 여기 경북하고 다르게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 역량 교육하고 기업 역량 기술 사업이라는 거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인증 같은 거를 줘요. 한번 보시면 뭐 신청 기간은 똑같아요. 9월 19일에서 9월 30일 내 이미 지났고요. 지금 이제 선정된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을 지금 컨설팅을 받고 지원하고 있겠죠. 전남 테크노파크는 그런데 딱 5개만 하네요. 5개. 5개 하고 경북 테크노파크는 좀 다르게 기업 부담금이 없어요. 너무 좋죠. 여기는 그냥 신청만 하면 앞으로 이제 기업 역량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전남 테크노파크니까 전남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해주고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미 연구소가 있는데 뭘 재인정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재인정 받으려 그러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해가지고 해지한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돼요. 오랜만에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빨리 설립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테크노파크는 조금 더 지원이 좋아요. 기업 부담금도 없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추진 절차 이런 것도 누가 하고 몇 번, 총 전문가 컨설팅을 5번 하고 방문은 2번 이상 정도 해서 가운데 보이시나요? 연구소 설립,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발급. 테크노파크에서 인정서 발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여기서 발급을 해주고 통과가 되고 분명히 이제 이걸 지원 신청할 때 통과가 될 만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5개 정도만 선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업비는 당연히 뭐 450만 원? 다음 페이지. 아니네.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네. 근데 45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공고문에 이제 신청서에 보시면은 450만 원 나와 있는데 당연히 기업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컨설팅을 한 그 기업에게 컨설팅을 한 전문가에게 그 금액이 지급이 되고 결국
결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그 설립 인정을 받으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사후 관리도 되어 있어요. 이 전남 테크노파크는. 그래서 전라도에 계신 전라도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기업들은 만약에 지금 연구소는 없고 연구소를 할 만한 이제 그 뭐냐 연구 전담 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시고 공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면 컨설팅을 받고 450만 원 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또 인정도 해주니까 추가적으로 관련 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사후 관리도 해주니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하는데 450만 원이나 해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컨설팅 하는 데서는 보통 대략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고 해줘요. 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코테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정회원 가입하고 하시면 무료로 컨설팅 상품권 같은 경우나 또는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에, 정말 꼭 연구소를 설립을 꼭 이번에 해야 된다 하면 성공보장부 후불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시면 50만 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그 테크노파크에서는 R&D 혁신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연구소 설립한 기업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제 무료로 해줍니다. 물론 뭐 꼭 이게 아니라도 뭐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꼭 뭐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이 다음이 좋죠. 네, 뭐냐 역량 강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에, 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연구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설립 인정을 받으신 기업들은 요 역량 강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당연히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그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에,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을 보시면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전남도 유망중소기업. 그래서 이 사업을 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을 하시면 전남 TP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 2 사업 지원도 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공고문은 제가 오늘 할 게 많아서 그냥 여기까지 했어요. 어, 질문 사항 있는 거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아, 이게 제가 설명할 때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흐름이 끊긴다 그래가지고 네, 질문을 좀 마지막에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어, 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설립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는 컨설팅 하는 것도 코칭 위주로 해주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컨설팅 하는 그 컨설턴트와 잘 얘기하시면 네, 써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써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도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하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쓰는 내용. 그래서 그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아요. 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코이타에 이제 신청할 때 그 작성해야 되는 그 신청서 내용과 거의 99% 네,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업계획서 보고 그대로 형식에 맞게 옮겨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작성 해준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신청도 대행해 주냐? 어, 신청 신청은 직접 해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청하실 때 이제 뭐 기업 아이디 비번 이제 회원 가입하는 아이디 비번을 알아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나중에 이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직접 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주 정책자금 뉴스를 볼게요. 첫 번째는 정경련의 회원사들을 좀 보고요. 두 번째, 적자기업 증권사 추천 상장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요청에 반강제적인 기업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뉴스.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뉴스. 이렇게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R&D 과제 관련된 카드 뉴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고 하는 그 정경련 있죠. 저기 저 여의도 저쪽 그 가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에 그 깜장 양복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주 수십 명이 밖에서 담배도 피고 뭐 무슨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정경련이라는 게 이게 경제인 연합 단체인데 이게 알고 봤던 지금 그 뭐냐 그 있죠. 그 미르하고 뭐 무슨 스포츠 K 스포츠인가요? 뭐 거기 뭐 거기다가 지금 망해가는 기업에다가 여기서 지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운영 자금들을 공공기관에서 회원 가입비로 연간 회원비로 대략 보통 1년에 뭐 2천만 원에서 뭐 몇 그렇게 많이 이제 납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공공기관 운영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 영리기관인 정경련에 회원비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탈퇴했다고 밝혔는데 정경련이 오히려 회원사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뺌하려다가 정경련이 사실을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금융기관사, 공공기관, 기보신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도 정경련 회원사라는 거였어요. 저도 이거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뭐가 아쉬워서 정경련 같은데 회원사로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연회비가 최대 2천만 원 정도 되는 곳인데 이런 걸 알고 했겠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그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에 회원을 가입할 만 하긴 해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연계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인 연합회가 기업 대부분 거기 그 회원들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영업망이나 뭐 그런 뭐 그런 망들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입장에서는 가입할 만한데 이런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여기에 회원사로 가입했다는 게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정경련은 제가 볼 땐 뭐 저도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없어져야 돼요. 정경련은 없어지고 이걸 차라리 기금회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경련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뭐 마찬가지고 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 사업을 기금 형식으로 좀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그런 기관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이건 이제 해체해 버리고 그런 기관이 새로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2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몇 개월 정도는 굉장히 원자재 비용으로 크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다못해 소기업 기술개발사제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연계돼서 다른 데서 나온 뉴스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랑 다르게 기업들이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서 성장 기업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정책 자금에 기대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융자에 기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고 돼서 기업이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 연구소 어디 교수님인가 아무튼 연구소의 연구원들인지 연구소장님들인 것 같은데 에, 기업 기업들에게 그 기술 개발비를 뭐 수억씩 주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비율은 기업들이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고 대신 이제 그런 어떤 다른 혜택들은 줘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진하고 그런 걸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쓴 비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뭐 그만큼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거 그런 쪽으로 해서 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기술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조금 뭐 이거는 약간 좌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대표들이 예, 우리나라는 그 정책 산업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내용이 직원들이나 직원 교육이 잘 안 됐다거나 뭐 또는 어떤 월급쟁이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연구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좀 모자란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저는 직원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줄 모르겠지만 대표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표들은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에, 그렇게 뭐 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장에 자기 손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 그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 그 테스트 베드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지금 판매를 해서 지금 예약해가지고 판매가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X 그 우주 쓰레기 그 회수하는 그 우주선도 하나 대폭발 사고로 인해서 날려먹고 또 성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하고 또 스페이스X 거기 회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저 뭐냐 화성 화성에다가 이제 도시를 짓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웃기는 게 여기 지금 테슬라가 적자 기업이래요. 적자 기업인데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증권사가 추천을 하면 회사가 적자라도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증빙을 누가 증권사가 하면 상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뭐 개편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 예시로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지금 그 노무현 정부 지나고부터는 거의 주식 주가 지수가 2000선에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 쪽에 뭐 더 돈 자금을 좀 더 대서 규모를 좀 외부적으로 그냥 키워보려고 뭐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이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뭐, 이 기자들이 뭐 기업들의 뭐 돈을 받았는지 보통 그 방송에서 그냥 하는 얘기로는 기자들은 술을 사주면 기사를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보다 이 기사 내용이 웃기는 게 뭐 공공기관에서 어떤 뭐 기금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하라고 할까요? 네, 재계일이 네, 삼성에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계 순위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져 있대요. 그 기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뉴스에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기부 같은 것을 이제 반강제적으로, 네, 자발적이지 않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정부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 있어서 이제 있는데, 그보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내고, 또 뭐 다른 기부는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하니까, 이미지도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부를 안 하면 또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러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그럼 경제 성장률도 지금 어거지로 지금 2.5%를 넘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1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마지막 4, 4분기 때 뭐 정책자금 정책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도,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부금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럼 나머지 기부금액에 대한 목표 상한선을 누가 채워요? 기업들이 채우는 거죠, 기업들이. 근데 이 뉴스에 조금, 이 기자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게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미루고 있어요. 왜? 어디다 투자하든 그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가지고 다시 그 가치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안 하는 돈이 있는데 기부는 기부대로 하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어, 내 양손에 있는 것들이 많다 싶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내가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조금 기업 마인드, 이거 뭐라고 하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 따라서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인해서 어, 본인들이 나누어 주어야 그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을 다시 이렇게, 그 기업들이 걷어가서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 대표들 마인드는, 음, 내가 덜 쓰고, 투자를 덜 하고 유보하는 만큼 이익이 더 남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당연히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줘야 된다는 마인드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갖는 거죠. 참. 예.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스로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어,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뭐 뒤로 뭐 이렇게 좀 기부 좀 하라고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안 따라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 기부를 유도해도 자발적인 기부처럼 내냐? 자기들도 공공기관에서 받고 있는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스 기사가 조금 너무 가벼운 뉴스 기사긴 한데, 조금 더 깊은 뉴스 기사를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이제 5년 안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건국대 임채성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할 만한 데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일본, 중국, 뭐 우리는 아시아 쪽에서 이제 좀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 이 모든 산업의 그 기본은, 제가 처음 방송할 때도 그랬었는데, 어 소공인들이거든요. 예. 제품을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 독일이 잘 사는 이유는 기술력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교육에도 그런 게 적용이 되어 있죠. 걔네들은. 그래서 고등학교도,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이제 뭐 김나지움 뭐 그런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는 거,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면 또 대부분 무료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기술 학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뭐 맥주, 예, 저도 한때는 그 맥주 제조, 수제 맥주 이런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독일에 보니까 그런 기술 교육 기관이, 맥주, 수제 맥주 제조 기술 교육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도 그 교육 기관이 공공 교육 기관도 아닌데 장학 제도가 또 있어요. 되게 많이. 그래서 기술을 밑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 교육을 받은 수료를 한 다음에 연계된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해서 그 교육기간 때 장학금 받은 거에 만약에 일부분 어떤 지원금, 이거 뭐라 그러지, 학자금, 이런 학자금 같은 걸 지원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일한 그 기간을 채워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월급의 일부분을 다시 학자금으로 재갚는 형식으로 그런 교육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교육을 받으면 다 교육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게 의사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라 의대생, 의대생들이 보면은 6년을 다니잖아요. 예비 2년, 그다음 본과,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뭐 뭐냐 인턴, 그다음 레지던트 한 3년 해서 그다음 전문의 자격증 따고, 못 따는 사람들은 이제 스텝 좀 하다가 다시 또 시험 도전해서 이제 전문 자격증을 따죠. 보통 그래서 그 교육이 한 10년 정도 돼야 이제 에, 주사 좀 놓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예과 본과 해가지고 뭐 장학금이든 학자금을 받아서 그 인턴, 레지던트, 스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월급을 병원에서 이제 받죠. 그 자기 이제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이제 만약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자기 학자금을 다시 갚죠. 그게 갚는 게 보통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를 빨리 따는 친구들은 학자금을 빨리 갚고, 못 따는 애들은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교육을 받았고 그 기술이 생기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수입이 만들어지는 전문적인 직종으로, 취업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예. 아니 이제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여기 비교를 해놨어요. 지금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거를 비교를 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거기는 그 공산당에서 결정한 대로 그 법규가 자기들 나름대로 일당 체제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당 체제고,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그렇게 이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비교하는 게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 쪽을 많이 비교하죠. 그리고 제조 기술력이 아직도 일본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천 핵심 기술은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일본은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지금 따라잡을 만큼 굉장히 이제 기술 수준이 많이 이제 가까워져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뭐 그냥 당연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중국은 어차피 못 따라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안이한 생각에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그런 정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그래요. 뭐가 뭐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수제 맥주 교육을 포기했던 이유가 그 통풍이 있어가지고,
통풍은 맥주가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또 12월 20일 날 있는데 대통령 해에 가면 기업들 대표들도 대부분 체감을 해요. 뭐 한 해 한 해가 똑같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이 마른다 그러죠. 예. 빨리빨리 성과를 마무리 짓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금 소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해서 거의 다 대부분이 상반기 때 모든 자금 흐름이 끝나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런 구조로 보통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더라고요. 네. 어, 그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찾아본 내용 중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그 경제 성장률 해가 가는 걸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는 보니까 아주 네, 처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좋았었나? 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고. 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하는 것도 네, 보니까 그 IMF 겪은 첫 해에만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지 그 다음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국민들의 희생들이 상당히 많았죠. 대기업들은 별로 희생도 없고 그런 좀 아쉬움이 남게 되는 내용이었죠. 경제 정치 방송. 원래 처음 저희 방송 기획 의도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 그런 내용만 갖고 혼자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전문적인 대한민국 정통 컨설팅 전문 방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책 자금이잖아요. 정책 자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게 정책 자금. 정치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자금이 만들어진다. 정책 자금. 팔리시 펀드. 영어로 팔리시 펀드. 어, 정책 자금의 시작은 뭐야? 정책 자금의 시작은 정책.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아직 애가네. 정책 자금의 시작은 정치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 정책이 결정되는 건 정치적으로 결정은 되지만 그걸 집행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요.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걸 끝까지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간섭하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창의적인 뭐 창조 산업 뭐 해서 뭐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이런 거 하거나 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그 유명한 명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나고 멋져 보이면 그쪽으로 그냥 무조건 관련 산업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갔던 업체 대표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업체 대표님이 이제 그 말발굽 소리가 나고 이런 그 말 타는 것 같은 자전거 같은 거를 지금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나라가 기업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기술력으로 만들었는데 그 대표님이 하는 말씀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전거 관련해서 산업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예전에 그 삼천리 거기에도 한 300억 가까이 이렇게 산업 발전으로 지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해줬대요. 근데 이 대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개발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때에 만약에 했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많은 상용화가 되었을 그 제품이 상용화가 되었을 텐데 너무 늦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 대표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분야가 결정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 뭐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 여러분 예전에 그 뭐야 알파고랑 이세돌 기사하고 이렇게 게임했을 때 알파고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방송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뭐 일주일 10일 그 정도 방송했었는데 굉장히 시청률이 낮에 굉장히 방송 시청률이 올라갔고 바둑 관련해서 뭐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도 AI에 뭐 이렇게 산업 지원을 해줘야겠다 뭐 이런 참 수준 낮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정책 자금 수준이라는 게 그 정도 선. 그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내용을 이제 다음에 볼 거예요. 일본의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일대기하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R&D 정책 자금의 현실을 이제 비교해 놓은 카드 뉴스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일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71살 대신 교수님이세요. 명예 교수님이네. 도쿄 공대 명예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에겐 왜 외골수가 없나? 이거는 이분이 한 말이 아니고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는 왜 외골수가 없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기사를 쓴 거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 괴짜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이상한 음료도 만들고 정체모를 기체를 합성해 풍선을 날리기도 하고 또 효모에 관심을 가져서 현미경 막 쳐다보고 또 세포 속 쓰레기통 뭐 남들은 관심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했대요. 꽤 오래 연구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지고 보면 대략 한 30 몇 년을 연구했나 봐요. 그래서 51살이 돼서야 이제 정교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부분이 뭐냐면 이 파킨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뭐 단백질 뭐 노폐물을 청소하는 뭐 그런 유전자를 찾아냈대요. 뭐 이게 자가포식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속적인 지원, 얼마나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취약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기관은 미국식 교육 그 정책하고 일본식 정책하고 유럽식 정책하고 이상하게 짬뽕이 된 방식으로 이제 교육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일본에 몰랐는데 노벨상이 25개나 있네. 물론 일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본에서 받은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위래요. 1위. 와. 그런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한 명도 없다. 2013년 G20 국가 기준으로 지금 그렇다네요. 뭐 노벨 평화상은 있죠.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 받으러 갔죠. 왜 그러냐? 이 기자가 봤을 때 문제는 정부의 연구 지원 방식. 아까 뉴스 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제를 정하는 걸 공무원들이 그들의 눈의 기준으로 이제 그걸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제안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냐 하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 대학 교수를 좀 많이 활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학 교수들 해서 산학연 사업 지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횡령 사업, 횡령된 부분이 많은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가 정신, 예. 또는 선구자 정신, 뭐 그런 거. 교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딱 그런 수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또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포켓몬 고 때문에 뭐 또 만들라고 또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었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없어.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또 뭐로 바뀌었어요? 네, 드론. 예, 지금 미국 아마존 어디 업체에서 지금 드론으로 뭐 피자 배달하고 뭐 택배 배달하고 그렇게 난리 나니까 이제 박근혜는 날아다니는 건 다 좋은 건 줄 알고 드론에 대해서 막 지원한다 그러고 그 대한민국 정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공식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2017년 예산 지금 추정 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2017년 예산에 보시면 거기에 2017년에 이제 지원한다는 그 산업 분야가 드론, 로봇, AI 뭐 그다음에 IoT. IoT가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즈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어려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하드웨어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으면 다 IoT예요. 다 IoT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발음 잘 안 되네. 자, 그런데 비교해서 과학 선진국 영국, 영국은 13명의 노벨 수상자가 이제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책임가의 임기가 1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그 대학이라는 게 연구 집대성 기관이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 창업할 능력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는 발명가들 아이템이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망해요. 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이디어, 뭐, 새로운 거, 뭐, 그런 거, 많아요. 실제로 그거, 뭐지? 여러 금융업체, 디자인업체, 자금할 수 있는 금융업체, 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하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게 아이디어 팩토리? 예, 그 회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평가를 국민들이 이제 해줘가지고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그걸 제품으로 만들면서 그 수익을 나중에 쉐어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회사 에, 외부적으로 망했어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굉장히 띄워주고 공공기관에 있는 그 연계 사업한 그 공무원들이 기발하고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그게 지금 제휴업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외국 기업도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콘센트 여러분들 그 왜 우리 이렇게 콘센트 꼽는데 보면은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보이세요? 예. 아이고. 요거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일자적으로. 근데 이게 중간에 마디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우리나라의 그 아이디어 팩토리 거기 업체랑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거를 사업화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전문가들을 모집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수익이 발생되면 서로 수익 배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잘못되든 잘 되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은 해가지고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잘 안 되면 네가 잘못했냐 하면서 싸워서 망하고, 예. 이제 이 그 콘센트 이거
이렇게 된 업체는 수익이 많이 발생됐는데 내가 더 많이 했다, 서로 돈이 서로 많이 가져갈 욕심 부려서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책임감 없이 툭 던져놓고 그냥 뭐 제품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오픈시켜 줘야 되냐면 대기업이 오픈시켜 줘야 돼요. 대기업이.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인과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부를 굉장히 많이 일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운영비를 카페에서에 나오는 그 수익 운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요청을 하면 그 카페에서 뭐 이게 시제품 필요하다 면 시제품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기업에서 나중에 언제 어떻게 해서 다시 수익 배분해서 다시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죠. 그걸 미리 해서 그게 잘 안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패해도 이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전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카페에서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대학교 앞에 카페 창업이 유리한 이유가 거기 카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커피 먹을 건 안 시켜 먹고 그냥 카페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거기서는 진짜 그런 중견 기업들이나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와가지고 대표들이 와가지고 관련 물론 이제 뭐 CTO들도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못 해보거나 하는 그런 팀들이나 그런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창업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줘요.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업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좀 가진 사람들이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정경련은 기금 같은 기금 사업, 기금 기구, 뭐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사내유무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세금 만약에 그거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기금의 형태로 그거를 걷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런 뭐 강남 대로 이러면 데다 창업 그런 동아리 만들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접근이 쉬운 가까운 그런 공간들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 데를 국가가 그 땅을 사가지고 아예 우리나라는 또 그 대학가 앞에 그런 술집 기타 등등 유흥문화가 있는 데는 또 그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감당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땅을 아예 사가지고 국가가 땅 사는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같이 만들어서 창업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상으로 예를 들면은 그 SK에서 그 예전에 그 했던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상품들 SK에서 만든 이제 뭐 관련된 상품들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무료예요. 카페 비슷한데 카페는 아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했었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문 닫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든지 와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누군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망 뭐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뭐 창업을 하시면은 돈 주고 뭐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거는 구세대적인 거. 되게 수준이 진짜 그런 구세대기예요. 제가 뭐 일부러 제가 큐티 CMK님한테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할 능력은 없어도가 아니라 있어야 돼요. 창업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고 그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아이템이 제품으로 됐을 때 그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도 소멸 그 제품이 만약에 유행에 어떤 상품화가 안 돼서 소멸이 된다 그래도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업을 하지.
음, 발명가들, 그러니까 발명가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 대표님 같은 경우가 생각나네요. 제가 갔던 기업체들 중에 최근래에 제가 이 어,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래에 이제 보험사에서 아는 친구가 이제 소개해준 기업체를 가면 그 대표들의 마인드가 전부 다 기술력이 최고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이 지금 출시되면 지금 나온 휴대폰이 최고겠죠.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 폰이 최고가 될까요? 다른 데서 분명히 거기다 더 부가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현재 상태에서 나온 제품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그건 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기술력 그리고 아이템 이런 것만 가지고 사업에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없어요. 하다못해 그 주크버그 뭐예요? 그 페이스북 만들 때 주크버그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방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것을 연관지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의 사람들에게 그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렇게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열려 있고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럿이 했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한 게 아니라 모방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오픈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적절선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간 거지. 그냥 본인만의 아이디어니까 그걸로만 꼭 해야 돼라는 걸로 해서 뭐 그게 제품이 되고 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R&D랑 이 과학 선진국 영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정부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데요. 정부가.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저 박근혜 정부죠. 지금 녹색 성장, 창조 경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창의적인 연구가 어렵다. 외골수 천재들을 기대하기 앞서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골수 천재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다른 데서 창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핵심은 사람. 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이템, 뭐 기술력 그런 거보다 사람, 마인드, 그다음 욕심내지 않고 하는 거, 초심, 뭐 그런 거. 예. 사업의 핵심은 그런 게 좋은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지켜나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약간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편법, 예, 뭐 그런 거 좀 되면, 예, 그러면 사업하는데 책임감 갖게 하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결정적으로는 그 일본은 이상하게 연구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뭔가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물론 이 사람이 그 지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받고 계속 오랫동안 해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여러 기관들한테 요청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계속 연구 활동을 집중해서 해서 30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내용은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아, 그렇구나. 아, 예리하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어, 오타 났어요. 오타. 네. 그래서 네,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입니다.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대한민국 정통 정책 자금. 와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상이 수상이 되려면 뭘 바꿔야 되냐? 에,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모든 시작은 예, 모든 시작은 돈의 흐름이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네. 교육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산업 시스템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또 우리나라에 맞게끔 조금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그 다음 후세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교육 그 정책은 한번 서면 에,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30년 정책을, 네, 그 교육 정책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수능에다가 도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 기획한 그 정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을 바꾸고 그거 하려면 누가 바꾸죠? 대통령이 바꾸네. 그래서 모든 시작은 대통령에서부터 네, 시작이 되네요. 네.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결국은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선도벤처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 아, 오늘 빨리빨리 한다는데 되게 시간이 없네. 하반기 이건 지금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고 선도벤처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먼저 어느 정도 성공한 이제 기업들과 매칭으로 해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9월 30일 날 지금 공고가 나온 거고요. 예비 창업자 또는 지금 기존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20개 팀을 선정을 하고 선도 기업이라는 건 먼저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성공하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칭을 해줘요. 당연히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도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이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총 사업비 최대 9천만 원. 네,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현금 10%, 현물은 20%.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사업장도 다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창업센터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좀 맞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창업선도대학도 비슷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창업 리그, 창업 리그라고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이건 좀 특징적인 게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 매칭 리스트는 여성 기업하고 선도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고문 여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지금 지원되는 자금이에요. 날짜가 10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하기 전에 선도 기업을 매칭을 하셔야 돼요. 선도 기업 매칭을 하셔야지만 거기서 그 기업이 이거는 우리랑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기업들이 예비 창업자에게 또는 그 창업자 매칭된 창업자에게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그건 공고문에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우리랑 같이 매칭해도 되는 창업 기업이다. 그러면 예비 창업팀이다. 하면 이 기업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선도 기업을 어떻게 매칭하냐고요? 전화해야겠죠. 그 선도 기업에 전화해서 매칭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예비 창업팀 여기 이 사업 지원을 하고 싶은 이제 창업자가 사업 계획서 보내서 컨펌을 받아야겠죠. 허가를. 그래서 통과되면 매칭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이제 이 내용은 어디서 찾냐면 창업 포털 K-스타트업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14일까지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이거 뭐 확인하는데 뭐 며칠씩 걸리겠습니까? 금방 합니다.
먼저 자격 요건은 이제 개인, 기업, 신용, 네, 있어야 되겠고, 보유 사업자 업력이, 네, 있어야 되겠고, 복수 사업자도 돼요. 복수 사업자는 당연히 처음에 창업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칭 기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도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 예비 창업자, 신청한 예비, 매칭을 받고 싶은 그 창업자에게 미팅을 해서 매칭이 성사가 되면 에, 그렇게 지원을 이제 사업 계획서 등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고 협약을 맺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 일주일 남았죠, 아직. 네. 평가 항목은 당연히 아이템 사업성, 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업성 먼저 보고요. 그 다음 글로벌 진출 가능성까지 보네요. 네, 굉장히 높네, 수준이. 그 다음 매칭 적합성, 이건 선도기업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선도기업이 지원 계획성은 그 공고문 추가 자료에 보시면은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상세한 내용은 그 기업에게 전화를 해서 매칭을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주의사항은 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만약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창작터 이런 데에다가 이제 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 하는 그 창업자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지 않기를 바래서 이렇게 이런 유의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 일주일이면 시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매칭하는데 뭐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사업계획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면담하고 간단하게 예, 그거 정리하면 뭐 2, 3일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도 기업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네,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이제 해주잖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되게 좋은데 조금만 더 어,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건 딸랑 그 선도 기업에게만 일임해서 이게 되니까 중간에 어, 어느 지원 적정선 이런 것들이 참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선도기업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고문은 공고문 그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받으시면 돼요. 어디?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정실미 카페에 치십시오. 선도벤처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 네, 하시면 공고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예, 그 카페에 나와 있는 이제 공고문에서 이 사이트 스타트업 비즈 사이트로 연계되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찾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어디서 찾아야 되죠? 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 정실미 카페를 잘 안 보신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발 정실미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웬만하면 다 찾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찾을 때 그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거 잘못하면 검색이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고 막 그래요.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그래서 붙여쓰기, 띄어쓰기 요것만 잘 하셔도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카페에 정실미 카페에 서 찾으시면 되고 좀 더 하이하고 고급적이고 심화 있는 정보를 찾으시려면 정실미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들 아실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빨리 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아무튼 늦게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직접 또 찾아보면 더 재미있잖아요. 힘드신가? 그래서 카페에서 찾아보시고 안 되면 전화해요. 전화. 거기 카페에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전화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이메일 하면 되잖아요. 이메일도 나와 있어요. 거기 주소. 인포메일이라고 있어요. info 골뱅이 코테라 or.kr. 거기로 이메일 보내서 물어봐요.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질문을 올리면 되죠. 그러면 24시간 안에 답변이 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줍니다. 누군가 협회장님과 전문위원단들이 해주니까 그렇게 질문사항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좀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가지고 45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가 버렸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노래 좀 틀고 해야지. 너무 좋아.